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 속에서 절망에 빠진 한 여성이 어떻게 한국에서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지, 그 놀라운 실화를 말이죠. 한때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남미의 부국이라 불렸던 베네수엘라.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0만%를 넘어서고 기본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최악의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고 정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한 여성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한국행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선택한 그 길이 자신의 꿈을 되찾아줄 기적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낯선 땅 한국에서 그녀가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포기했던 미용사의 꿈을 다시 이루게 해준 한국의 놀라운 기회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희망적인 곳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곤살레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작은 슬럼가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남미 북쪽에 있는 나라로 한때는 석유 덕분에 정말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작은 천국이라 불렸어요. 길거리에는 최신형 자동차들이 달렸고 슈퍼마켓에는 세계 각국의 상품들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았고 아이들은 꿈을 크게 키울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 만지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엄마의 머리를 빗어드리거나 동생들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죠. 15살 때부터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청소나 수건 정리 같은 간단한 일부터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미용사 선생님들의 손 놀림을 유심히 관찰하고 집에 와서는 동생들을 대상으로 연습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베네수엘라에 무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었어요. 오늘 1000볼리바르였던 빵이 내일은 10,000볼리바르가 되고 모레는 10만 볼리바르가 되는 거였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었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인플레이션율만으로도 연간 몇천 %가 넘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그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졌어요. 돈을 들고 가면 무게 때문에 가방이 무거울 정도였죠. 심지어 돈을 세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은 무게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용실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머리를 하러 올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오시는 분들도 값을 깎아달라고 하시거나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셨지만 미용실 사장님도 어려우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용실에 필요한 재료들, 샴푸나 린스, 염색약 같은 것들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거든요. 수입품이다 보니 환율이 오르면서 더욱 비싸졌죠. 하루 생활비가 지폐 한 뭉치였는데 그 뭉치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전기가 하루에 몇 번씩 나갔고 때로는 며칠씩 계속 정전이 되기도 했어요. 물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물 공급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은 우물을 파거나 빗물을 받아서 써야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물탱크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물을 공급해줬는데 그마저도 불규칙적이었어요. 슈퍼마켓 선반들은 점점 비어갔고 있는 것들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 없었죠. 우리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노동자셨는데 월급으로는 한 가족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파셨지만 재료값이 너무 비싸져서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저 역시 미용실에서 받는 월급이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구하는 것도 전쟁 같았습니다. 슈퍼마켓에 뭔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면 새벽 3시부터 줄을 서야 했어요. 그래도 앞순서 사람들이 다 사가버리면 제 차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게 정말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입약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달치 약값이 제가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과 비슷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병원에는 기본적인 약조차 없었고 의료진들도 해외로 떠나고 있었죠. 많은 의사들이 콜롬비아나 브라질 또는 스페인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남아있는 병원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응급실조차 문을 닫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시는데 정작 약국에는 그 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있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죠.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참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만성질 환자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치안도 정말 나빠졌어요. 경찰들조차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해서 부정부패가 심했고 길거리에서는 강도 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몇 번 무장강도가 들었고 아는 분이 다치기도 했어요.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낮에도 조심스럽게 다녀야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다른 일을 찾아 떠나고 학교 시설도 관리가 안 되어 있었죠.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러 나가야 했어요.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아는 분이 그러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자들이 있다고요. 결혼하면 가족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뭔가를 팔아치우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요. 제 손에는 처음 보는 한국 남자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받은 프로필이었죠. 이름은 김태수, 나이는 35살. 충청도 시골에서 철물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평범해 보였어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었죠. 그냥 착해 보이는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는 정말 먼 거리예요.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었죠. 그 먼 곳으로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베네수엘라에 남아있으면 아버지는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국제결혼 중개업체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신부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요. 또한 한국에 가면 일할 기회도 많고 의료시설도 좋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중개업체에서 화상통화로 김태수 씨와 첫 만남을 가졌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는 친절했습니다. 제 가족 상황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아버지 치료비를 먼저 보내주겠다고요. 사실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세상에 그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뒤에 송금이 들어왔습니다. 2,000달러나 되는 큰 돈이었어요. 베네수엘라 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죠. 아버지는 그 돈으로 당장 필요한 약을 살 수 있었고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결심했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갈게요. 아빠 살릴 수만 있다면 한국이라도 가보겠다고요. 제 꿈이 적힌 낡은 노트를 접으면서 제 청춘도 함께 접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베네수엘라를 떠나기 전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한국어 기초회화책도 구해서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익혔습니다. 김치,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 이름도 외웠고요. 김태수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매주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고 추가 치료비도 보내주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죠.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작은 송별회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화려한 건 못했지만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아레파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레파는 베네수엘라의 전통 음식으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그 안에 치즈나 고기를 넣어서 먹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아버지 건강이 좋아지면 한국에 놀러 오시라고 말했어요.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하셨고 아버지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하셨죠. 동생 루이스는 언니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꼭 성공하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서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꿈은 어떻게 될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컸죠.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는 정말 긴 여행이었어요. 경유지를 포함해서 거의 하루가 걸렸죠. 파나마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갈아타야 했어요. 미국 공항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 정말 놀랐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거든요.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태수 씨가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국의 풍경 사진들, 그가 운영하는 철물점 사진, 그리고 그의 가족들 사진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 아버지의 아픈 모습,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 승무원이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할 때는 정말 실감이 났어요. 아, 정말로 한국에 가는구나 하고요. 기내 영화로 한국 영화를 몇 편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꼭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도우고 제 꿈도 이루겠다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저에게 이렇게 큰 기회의 땅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고 면세점이며 식당이며 모든 것이 화려하고 깔끔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약속한 대로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만 봤던 얼굴을 직접 보니 더 선량해 보였어요.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서툰 스페인어로 잘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자동차들,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들.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정전도 없고 신호등도 제대로 작동하고 가로등도 모두 밝게 켜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든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킨다는 거였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교통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항상 혼란스러웠는데 말이에요. 서울에서 충청도로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산들과 들판, 깔끔하게 정리된 농가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제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한국의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사계절 이야기, 농업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도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제 가방을 들어주시며 배려해 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편안했거든요. 온수도 잘 나오고 전기도 끊기지 않고 인터넷도 빨랐어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어서 감동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화장실 사용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첫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한국 음식들을 처음 맛봤거든요. 김치는 처음에 너무 매웠지만 시원하고 개운한 맛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쌀밥도 베네수엘라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있어서 정말 맛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을까봐 걱정하시면서 간을 싱겁게 해주시고 매운 것도 따로 빼주셨어요. 그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족조차 서로 챙길 여유가 없었는데 처음 만난 시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시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식사 중간중간 김태수 씨가 통역해주면서 서로 간단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김태수 씨는 결혼 후에도 계속 아버지 치료비를 보내주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해주셨고 덕분에 아버지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간 수치도 떨어지고 복수도 빠지고 있다는 희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김태수 씨와 그 가족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후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장님과 동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단한 계산이나 물건 정리는 금방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점장님께 인사하는 모습이나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산다는 거였어요.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저녁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셔서 가르치는 것을 잘하셨어요. 한글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일상회화도 반복해서 연습시켜 주셨습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베네수엘라에서 쓰는 스페인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지만 한글의 규칙성 때문에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감기만 걸려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약도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스피린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외국인인 저도 가입할 수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교통 시스템도 정말 발달되어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쉽게 갈 수 있고 지하철이며 버스며 모든 것이 정시에 운행되었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와도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김태수 씨와 가족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 따뜻함 덕분에 낯선 땅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들의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늘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편의점에 자주 오시는 할머니 한 분과 친해졌는데 그분이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날도 할머니가 편의점에 오셨는데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 있으셨어요. 며칠째 같은 모습이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라 머리 손질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어요. 마을에 미용실이 하나 있긴 한데 비싸서 자주 갈 수 없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배운 미용 기술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머리를 손질해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더니 제가 미용사였다고 말씀드리자 기뻐하셨어요. 다음 날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간단한 도구들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해드렸습니다. 샴푸하고 컷하고 드라이까지 해드렸죠. 할머니가 거울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느꼈던 그 보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저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머리 손질을 부탁하시는 거였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이런 재주가 있다는 걸 알고 놀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정식으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때 처음으로 꿈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포기했던 미용사의 꿈을 한국에서 다시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태수 씨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미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정보도 알아봐 주셨죠. 다문화센터는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직업 교육, 문화체험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미용 교육 프로그램은 제게 딱 맞는 기회였습니다. 미용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을 때 저는 다른 외국인 여성들도 많이 만났어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등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분들이 계셨죠. 모두들 저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국에 온 분들이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공부했습니다. 수업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의 미용 기법은 베네수엘라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더 정교하고 세밀했죠. 특히 펌이나 염색 기술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이미 기초가 있다는 걸 알고 더 심화된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미용학원, 밤에는 시어머니와 한국어 공부. 정말 바쁜 나날이었지만 충실했어요. 무엇보다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절망밖에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미용사로 일하려면 국가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거였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 무엇보다 이 꿈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시험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기 연습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셨고 김태수 씨는 실기 연습을 위한 도구들을 사주셨어요. 다문화센터 친구들과는 서로 모델이 되어 실기 연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떨어졌어요. 필기는 통과했지만 실기에서 떨어진 거였죠.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요. 김태수 씨도 제가 원하는 만큼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했어요. 부족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특히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작업을 마쳐야 하거든요. 매일 시간을 재면서 연습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연습할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꺼이 머리를 맡겨주셨거든요. 덕분에 다양한 머리 타입으로 연습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도 제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실력도 많이 늘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시험장에 가서도 긴장하지 않고 평소 연습하던 대로 차근차근 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한국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베네수엘라에서 포기했던 꿈을 한국에서 다시 이룬 거였죠. 그것도 정식 자격증으로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함께 기뻐해 주셨고 김태수 씨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 저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수 씨와 시어머니는 제가 직접 미용실을 차리는 것을 제안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갓 자격증을 딴 초보가 미용실을 연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진심으로 저를 믿어주셨어요. 마을에는 미용실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곳이라 젊은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실력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미용실을 열면 분명히 올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용실 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의 1층을 임대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어요. 김태수 씨가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있었다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거든요. 미용실 이름은 마리아 헤어로 정했어요. 제 이름을 딴 거였죠. 간판을 달던 날 저는 그 앞에 서서 정말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카라카스의 작은 미용실에서 꿈꿨던 일이 한국에서 현실이 된 거였죠. 그때 정말 많은 감정이 몰려왔어요. 기쁨, 감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개업 첫날 동네 할머니들이 축하하러 오셨어요. 꽃다발도 가져다 주시고 떡도 나눠주셨죠. 한국의 이런 정문화가 정말 좋았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웃끼리 이렇게 챙겨주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특히 제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첫 손님은 그동안 저에게 머리를 맡겨주셨던 할머니였어요. 정식 미용실에서 처음 해드리는 거라 떨렸지만 평소처럼 정성껏 해드렸어요. 할머니가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마리아 씨 덕분에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라고 하셨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한 분이 만족하시면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인근 마을에서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만의 특별한 서비스도 만들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배운 라틴 스타일의 컷과 스타일링을 한국 고객들에게 맞게 응용한 거였죠. 특히 볼륨을 살리는 기법이나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이 인기가 좋았어요. 한국 분들이 보통 하지 않던 스타일이라 신선했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경청하고 공감해 드리려고 노력했죠. 머리를 하는 동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때로는 제 이야기도 나눴어요. 베네수엘라에서의 경험,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 등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한국 고객들의 섬세함에도 많이 놀랐어요. 머리 길이 몇 센티미터까지 정확하게 요구하시고 스타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런 꼼꼼함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의 기술도 더욱 정교해졌거든요. 미용실이 안정되어 갈 무렵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였죠. 정기적으로 보내드린 치료비 덕분에 꾸준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고 간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다고 하셨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한국행이었는데 정말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저 자신도 꿈을 이룰 수 있었고요. 김태수 씨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 일처럼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신 거였거든요. 미용실 운영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 중에도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에게 한국 미용 기법을 가르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의해서 작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주말에 미용실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초 미용 기법을 가르치는 거였죠.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가르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각 나라마다 머리카락의 특성이 다르고 선호하는 스타일도 달랐거든요. 베트남 분들은 직모가 많아서 볼륨을 주는 스타일링을 좋아하셨고 필리핀 분들은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셨어요. 이런 다양성을 배워가면서 제 기술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손님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저희 미용실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다는 거였어요. 이미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제가 아는 라틴 스타일링이 독특해서 궁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머리를 해드리면서 정말 신중했어요. 서울에서 온 손님이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베네수엘라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을 조화롭게 섞은 새로운 스타일링을 시도해봤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그분이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친구들에게 소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간간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미용실이 이렇게 알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실력이 있구나,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미용실을 운영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에게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송금을 보내드린 덕분에 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셨고 이제는 베네수엘라에서도 작은 일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동생 루이스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신 거였죠. 가족들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거의 2년 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김태수 씨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베네수엘라 음식도 만들어 보자며 레시피를 찾아보시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인천공항에 가족들을 마중 나간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거든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외모도 한국 스타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가족들이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꼭 안아주셨어요. 루이스도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가족들은 모든 것에 놀라워했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 그리고 시골 마을까지 모든 것이 베네수엘라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정전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탄하셨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전기가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는 마리아 헤어를 보신 순간 가족들은 정말 놀라셨어요. 간판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죠. 엄마는 미용실 안을 둘러보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카라카스의 작은 미용실에서 꿈을 키우던 딸이 이제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대화하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제 모습에 감동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루이스는 한국의 첨단 미용 장비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가족들이 머무는 2주 동안 저는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드렸어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까지 다녀왔죠. 김태수 씨가 휴가까지 내면서 함께 여행해 주셨어요. 가족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아버지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으셨어요. 첨단 장비로 검사를 받고 결과도 바로 나오고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아버지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정말 좋은 나라로 왔구나 하고요. 엄마는 시어머니와 금방 친해지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요리를 함께 하면서 마음으로 소통하셨죠.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엄마는 베네수엘라 음식 만드는 법을 보여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이야기, 자격증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했던 이야기, 그리고 미용실을 열 때의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딸 덕분에 살았다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는지 알겠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루이스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기술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점에 감동했죠. 베네수엘라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루이스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요. 가족들이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는 날 정말 아쉬웠어요. 2주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별이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으니까요. 공항에서 가족들을 배웅하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마리아야, 네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도 정말 행복하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내 꿈을 마음껏 펼쳐라라고 하셨거든요. 가족들이 떠난 후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웠어요. 루이스를 한국으로 불러서 공부시키고 나중에는 부모님도 한국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저처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죠. 그 무렵 다문화 센터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미용 교육 프로그램의 정식 강사로 활동해 보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해왔던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강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한국에 온 분들이었지만 모두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저는 그분들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희망과 용기도 함께 전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수업 시간에 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에 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주셨어요. 강사 활동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충청도 지역 방송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방송에 나오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문화 센터 담당자분이 설득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외국인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태수 씨와 시어머니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촬영 당일 정말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진행자분이 정말 친절하게 진행해 주셔서 점점 편해졌어요. 베네수엘라에서의 어려웠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미용사의 꿈을 이룬 과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한국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기회입니다. 한국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시청자들로부터 감동적이었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왔고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로부터 용기를 얻었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는 제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죠. 그 후로 제 미용실에도 손님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본 분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였죠. 서울이나 대전에서도 손님들이 오셨고 심지어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미용실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분은 마리아 씨 덕분에 외국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 즈음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수 씨와 저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거였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더욱 기뻐하시면서 손자든 손녀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하셨어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들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엄마는 손자나 손녀를 보러 꼭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해서 외손자 외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 임신 기간 동안 미용실 운영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몸이 무거울 때는 간단한 일들을 대신해 주시고 몸에 좋은 음식도 만들어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 따뜻함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문화 센터에서의 강사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저를 기다리는 외국인 여성들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임신한 상태로 강의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결혼과 임신, 육아에 대한 조언도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엄마가 오셨어요. 손자, 손녀의 출산을 도우러 오신 거였죠. 엄마가 오시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한국의 출산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고 산후조리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딸 안젤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피가 섞인 아름다운 아이였거든요. 김태수 씨는 딸바보가 되셨고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신 기쁨의 하루 종일 안젤라만 보셨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안젤라의 이름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거였죠. 이 아이는 앞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할 수 있을 거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미용실은 잠시 휴업했어요. 손님들이 아쉬워하셨지만 모두들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출산 축하 선물을 가져다 주시고 빨리 회복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런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100일 후 미용실을 다시 열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셨어요. 안젤라도 함께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모두들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특히 안젤라의 큰 눈과 긴 속눈썹을 보고 미인이 될 거라고 하셨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안젤라를 돌봐주시고 수유 시간에는 미용실로 데려다 주시기도 했죠. 김태수 씨도 퇴근 후에는 육아에 적극 참여해 주셨어요. 안젤라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루이스가 한국에 왔어요.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장학금 정보를 알아봐서 지원했는데 다행히 합격한 거였어요. 이제 저희 가족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죠. 루이스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젊어서 그런지 한국어 습득도 빠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좋았어요. 특히 안젤라를 정말 예뻐했고 외삼촌으로서 책임감도 보였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어요.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꿈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까지 얻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선물 같았어요. 안젤라가 돌이 되던 해 저에게는 더욱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미용실 체인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다문화 여성 강사로 활동하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서울까지 가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 걱정했지만 가족들이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월 2회 서울로 올라가서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일이었어요. 외국인 고객들의 특성, 다양한 헤어 타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거였죠.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무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놀라웠던 건 서울의 미용사들도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남미 출신 고객들의 헤어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기법들을 배우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런 활동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미용업계의 여러 전문가들과도 만나고 새로운 기술들도 배우게 되었죠. 특히 최신 헤어 트렌드나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제 미용실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안젤라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했고 간단한 단어들도 말하기 시작했죠. 신기한 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쓴다는 거였어요. 저와 있을 때는 스페인어를, 시할머니나 아빠와 있을 때는 한국어를 쓰더라고요. 루이스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한국어 실력도 놀랄 만큼 늘었죠. 가끔 집에 와서 안젤라를 돌봐주면서 외삼촌 역할도 충실히 해주었어요. 그 무렵 베네수엘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가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한국으로 이민을 고려해 보시라고 권했지만 아직은 베네수엘라에서 버티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죠. 제 미용실은 이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특히 외국인 며느리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유명해졌어요. 저처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 곳이 된 거였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단순히 제 개인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와 협력해서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은 단순히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창업 교육, 그리고 미용 기술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6개월 코스였죠. 첫 기수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오신 분들이었죠. 모두들 저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교육을 진행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랐거든요. 어떤 분은 남편의 이해 부족으로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언어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셨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세심하게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분은 베트남에서 오신 리 씨였어요. 정말 손재주가 좋으셨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주눅 들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계속 격려해드리고 실습 기회도 많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다른 수강생들을 도와주실 정도가 되셨어요. 6개월 후 첫 기수 수료식을 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당당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중 절반 이상이 미용 관련 일자리를 구했고 몇 분은 작은 창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지역 신문에서 저에 대한 기사를 써주셨어요. 다문화 여성의 성공적인 정착과 나눔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외국인 여성들을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기사를 보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정책의 우수 사례로 저를 추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락했어요. 시 차원의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어요. 외국인 여성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정책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일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제안한 것은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였어요. 저처럼 전문 기술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행히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어요. 안젤라도 이제 제법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제가 스페인어로 통화하면 따라하려고 하고 할머니와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김태수 씨는 저의 이런 활동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늘 격려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안젤라가 3살이 되던 해,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다문화 우수 정착 사례상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전국에서 단 10명만 선정되는 상이었는데 제가 그 영예를 안게 된 거였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고 장관님이 직접 상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는 김태수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안젤라까지 함께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화상으로 부모님과 루이스가 함께 축하해 주었죠. 상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런 영광을 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상식 후에는 언론 인터뷰도 있었어요. 전국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할 기회였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진행자분이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나라죠. 저처럼 외국인도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제 미용실에는 더욱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방송을 보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 같았어요.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수상을 계기로 더 큰 기회들도 찾아왔어요. 여러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다문화 관련 행사에도 자주 초청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대학교에서의 강연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이었죠. 학생들의 질문이 정말 예리했어요. 다문화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점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다문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제가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법인화했어요. 희망나눔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재단을 설립한 거였죠.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재단 설립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허가까지 정말 복잡했죠. 하지만 김태수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지역의 여러분들도 지지해 주셔서 무사히 설립할 수 있었어요. 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해졌어요. 미용뿐만 아니라 요리, 재봉, 간병 등 여러 분야의 직업 교육을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멘토링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수료생들이 새로운 수강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방식이었죠. 베트남에서 오신 리 씨는 이제 저희 재단의 정식 강사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자신감 없어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신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안젤라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특히 안젤라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 언어를 조금씩 할 수 있었거든요. 저와는 스페인어로, 아빠와는 한국어로, 그리고 재단에 오시는 외국인 분들과는 그분들 나라 언어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안젤라의 이런 특별함을 좋아하셨어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아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무렵 베네수엘라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정치적 혼란까지 가세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진지하게 한국 이민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한국 이민을 적극 도왔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봤죠. 다행히 제가 그동안 쌓은 네트워크 덕분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다문화센터에서는 고령자 정착 프로그램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부모님의 정착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삼 한국의 좋은 점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안정적인 사회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루이스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성적이 우수해서 대학원 진학과 취업 모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IT 기업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죠.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완전한 한국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의 힘든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한국에서의 행복한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감개무량한 마음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한국행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마리아 헤어는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약은 항상 밀려 있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세요. 특히 제가 개발한 라틴 퓨전 스타일링은 한국 미용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몇몇 유명 미용실에서는 저에게 기법을 배우러 오기도 하죠. 희망나눔 교육원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외국인 여성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그중 80% 이상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어요. 몇몇 분들은 저처럼 창업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고 당당하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베트남에서 오신 리 선생님은 이제 저희 재단의 부원장을 맡고 계세요. 처음 만났을 때 위축되어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후배들을 지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리더가 되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선순환의 힘을 느껴요. 안젤라는 이제 8살이 되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최근에는 중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안젤라가 국제적인 인재로 자랄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안젤라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저희 재단에 오시는 여러 나라 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다문화 친구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김태수 씨는 이제 지역의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조용한 철물점 사장이었는데 저와 함께 살면서 사회적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특히 다문화 가정 남편들의 모임을 주도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안젤라의 최고 조력자예요. 할머니와 손녀 사이가 정말 각별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안젤라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베네수엘라 문화를 알려줘요. 덕분에 안젤라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부모님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셨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셨지만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계세요. 아버지는 텃밭을 가꾸시면서 한국 야채도 키우고 베네수엘라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고향 채소도 재배하세요. 엄마는 다문화 센터에서 스페인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셔요.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엄마의 수업은 항상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가 있을 정도예요. 언어뿐만 아니라 남미 문화까지 알려주시거든요. 루이스는 대학 졸업 후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IT 개발자로 일하면서 정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 여성분과 결혼 준비도 하고 있어서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가끔 베네수엘라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베네수엘라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거든요. 친구들 중에는 콜롬비아나 페루로 피난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커져요.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예요. 내년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직접 가서 현지 여성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칠 예정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기회와 희망을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기쁜 소식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안젤라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정말 좋아해요. 이번에는 아들일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수 씨는 벌써부터 아들 바보가 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의 절망적인 시간들, 한국에 처음 와서의 두려움과 설렘,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 미용실 창업의 기쁨, 안젤라의 탄생, 그리고 가족들의 한국 정착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저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특히 김태수 씨와 시어머니, 동네 이웃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었거든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경험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고 지원해주는 따뜻한 나라예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여성들도 충분히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은 도움과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가능한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면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는 우리 사회의 풍요로움이고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에요. 제 이야기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